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3년 전부터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아주 화제죠? 블록체인 게임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슈퍼트리의 최성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최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슈퍼트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게임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게임 업계에서 한 20여 년 정도 근무 경력들이 있는 실력자들이 모여서 3년 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PC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서 성공 경험이 있는 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자산을 더 유용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업명이 슈퍼트리,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시청자한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전에 저희 페이스북과 미팅 때문에 싱가포르 출장을 간 적이 있었었는데요. 네네. 페이스북 게임 센터 헤드쿼터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슈퍼트리 파크가 있는데 거기 우연히 방문했다가 저희도 어떤 게임사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보자. 그 당시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우리가 게임 업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슈퍼트리 파크 같은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항구로 나무가 돼보자, 큰 나무가 돼보자 해서 슈퍼트리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전에 이렇게 펀드와 관련돼서는 이 트리라는 표현이 이렇게 좀 많이 쓴 이런 업체들이 여기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게임 업체에서 슈퍼트리에서 트리라는 표현을 쓴 게 이제 이례적이라 시청자 여러분한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좀 먼저 여쭤봤고요. 게임 업체는 이 방송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독특하게 블록체인에 기반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이 블록체인에 기반된 게임 업체다 하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시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 몇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사례이기도 한데 서든 어택이라는 게임이 넷마블에서 넥슨으로 유통사가 변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유통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리관이 됐던 부분들이 또 있는데 그때 이제 유저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아이템이 기록 저장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게 이관돼야 되는데 유저들이 직접 화면을 캡처를 해서 네. 이제 넥슨의 새로운 시스템에다가 이제 고객센터에다가 접수를 하면 수동으로 입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아이템을 산 게이머죠. 유저가 네네. 이제 소유권을 가져야 되는데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게임 아이템을 공공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 저장, 보관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유저한테 넘어가게 되고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이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상에서 이제 공공 데이터베이스 기록돼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네네. 한 번에 이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게임 서비스와 접목을 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 중앙 이렇게 데스크탑이 있는 거랑 블록체인을 할 때 보통 중앙에 이렇게 해킹 당하면 좀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블록체인 이렇게 해서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쪽에 가상화폐든 뭐는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 이제 게임 업체 접해서 이쪽에 자기가 이제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배타적 사용권을 아주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유저 간 아이템 거래도 이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럼 나중에 이렇게 게임을 사면 중고라든가 뭔가에서 서로 이렇게 판매가 가능합니까? 네, 유저 간에 이제 한번 구매를 하고 나서 네네. 유저 간에 거래가 되고 그걸 산 유저가 또 게임 아이템을 레벨업을 해서 더 좋은 네. 가치로 또 제3자에게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고거래 마켓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과거에 게임 업체들이 갖고 있는 한계였었는데요. 네. 그런 것을 좀 극복하다는 측면에서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혁신성장 코리아에 모시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이렇게 프레이 데뷔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방송 전에 슈퍼트리 이렇게 하면 이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플레이뎁은 네. 그 블록체인 기반 게임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 세계 게이머들이 그 획득한 게임 아이템을 그 단일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임, 제2의 제3의 게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국가 간 경계 없이 글로벌 이용자들끼리 서로 이제 디지털 자산, 게임 아이템을 자유롭게 이제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블록체인 기반 아이템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게임 업체의 그 발전 과정 이런 걸 좀 잠시 우리 최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게임 업체들이 우리가 역사를 좀 잠시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과거에 이제 그 PC 통신, 네네. 뭐 천리안, 하이텔 뭐 등으로 시작이 되었죠. 네네. 거기서는 이제 그 서버에 저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PC 온라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중화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저장되어서 보관되는 시대가 왔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시대죠. 모바일 네네. 시대로 왔을 때는 그 대중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게임이라는 컨텐츠도 특정 게이머들에게만 이제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대중들에게 서비스가 되는 매스 미디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들에게 다 보급되면서 시장이 확산되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는 게 넥스트 마켓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빠르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게임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시장적인 측면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이 게임 시장이 얼만큼 규모가 되는지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한국 내수 시장과 이제 해외 수출하는 부분까지 해서는 약 10조가 넘는 걸로 저는 10조나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매년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그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 몇 년간 그 e스포츠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저 간에 이제 대회를 오프라인 상에서 열고 네네. 혹은 온라인 상에서 열면서 이제 스포츠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네네. 그 최근에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 때 그 시범 종목으로 채택도 돼서 네. 실제 뭐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네네. 아마 올림픽까지 또 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업의 자체에 대해서 네네. 안 좋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네. 저도 이제 두 아들을 키운 아빠인데 그 애들이랑 게임을 합니다. 네네. 근데 그 안에서 또 유대관계가 만들어지고요. 네네. 그리고 가족 간에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게임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바라보고 사용하느냐의 유저의 사용 방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잘 관리하고 그 잘 운영을 한다면 굉장히 이점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2017년에 그 비트코인 우리나라에서 세계 거래량의 한 5분의 1 차지할 정도로 광풍이 불 때 사실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부작용들이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규제 일변도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첨단 기술에도 우리 산업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이런 측면에 우리가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빨리 4차 산업의 핵심 이 기술로 등장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에서 좀 지원 쪽으로 이렇게 그런 쪽으로 좀 빨리 정책을 좀 네. 개선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게임 업체 관련해서는 윤리상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문체부 소관이지만 산업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 산자보총의 소관이 좀 많거든요. 네. 정보통신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긍정적인데 지원원 쪽은 좀 아. 부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부처 간의 사실 갈등 관계에서 게임 업체가 다른 유망 업체라든가 유망 기술을 볼 때는 다른 기술이라면 굉장히 정책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유망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자금을 지원하지 못했던 측면도 이게 게임 네. 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시각을 갖고야 이게 윤리적으로 이게 관리하는 부서와 산업적으로 지원하는 부서 간에 서로 이렇게 손발이 맞으면서 동일하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원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규제 네. 샌드박스 프로그램들이 있기도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영국과 몰타 그리고 중국과 해남도의 모델이 아니라 네네. 조금은 이제 그 한국화되면서 네네. 그 진정한 규제 샌드박스냐에 대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고 네네. 저도 이제 자세히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원을 할 거면 확실하게 밀어주고
하지 않을 거면 확실하게 규제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주류 트렌드를 형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게임의 시장의 그 패러다임이 시프트되면 지금과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는 가장 그 이렇게 변화되는 가장 핵심 포인트만 한번 시청자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네. 가장 크게는 그 PC 통신도 그렇고 PC 온라인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네네. 그 서비스나 어떤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서비스의 상황에 따라서 그 회사가 없어지거나 네네. 그리고 서비스가 사라지게 됐을 때 내가 기록했던 데이터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아이러브스쿨이라는 서비스 썼었고 네네. 프리첼이나 뭐 유니텔 등등의 서비스 썼었죠. 네네. 근데 그 서비스가 사라지게 되면 그 기록되었던 데이터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글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개인한테 유저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네네. 회사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반영구적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써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특정 서비스가 사라지거나 혹은 저희 같은 슈퍼트렌 회사가 네네. 뭐 10년 후에 계속 킵 고잉 컨선하면 베스트겠지만 네네. 만약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서비스했던 컨텐츠 게임을 쓰신 분들 유저들은 네네. 그 기록된 데이터들이 이제 블록체인상에 기록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네. 자신의 어떤 개인의 디지털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가지게 되고 소유권이 완전히 유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개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 이 좀 이렇게 나이가 그 든 이런 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지적 이렇게 재산권으로 자산이다 이런 그 인식들이 사실 그 상당히 좀 아직도 이거 이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젊은 세대들이야 이렇게 해서 게임과 관련돼서 지적 재산권에서 자산으로 이렇게 그래서 자산이라면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지나간 게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산적으로 측면에서도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뭐 옛날의 게임의 여러 가지. 네. 그 대표적으로 그런 걸 한번 이 시청자 여러분의 인식을 좀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런 그 투자 가치로서 갖고 있을 때 가장 높게 이렇게 가치가 매겨지는 그런 그 과거의 게임 같은 거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네네. 우선은 이제 그 대중화되어 있는 그 가장 인기 있는 대중성이 있는 뭐 게임이어야 되겠죠. 그게 네. 이제 전제 조건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니지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든어택이나 이런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과거에는 그 게임을 만든 개발사 네. 그리고 게임을 유통하는 유통사 네. 들이 이제 그 실제 게임이나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함으로써 네. 이제 수익화를 했다면 네. 그 모바일 시대로 넘어와서는 실제 이제 인플루언서들, 네. 프로 게이머들도 네. 그 게임이나 콘텐츠를 사용해서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실제 게임을 하는 일반 유저들도 이제 수익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내가 게임을 통해서 획득한 아이템을 그 가치를 높여서 더 좋은 비싼 가격으로 유저 간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수익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제돼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수익화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네. 재밌는 게임, 인기 있는 게임, 대중화된 게임을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이긴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왜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여쭤보냐면 그동안 그 게이머는 개발 지금 이제 최 대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이 자본이 이렇게 투여될 때 그 해당되는 그 게임 업체와 그 임직원들 이런 사이에 이제 자본이 투여되어 있습니다는 사실 이쪽 분위기에 번창하려면 우리가 뭐 옛날에 우리 구찌라든가 이런 거에서 또 뭐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것도 과거에 이렇게 제품들이 희귀성이 있으면서 그것이 이렇게 자산 가치로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게임 같은 이것이 지적재산권, 배타적산권이 인정된다면 그게 이렇게 희귀성이 돼서 나중에 이제 그쪽 부분도 상품화돼야 이 게임 업체의 보편화라든가 아니면 그 많은 그 벤처 캐피탈의 자금이 모이면서 이 게임 업체가 빨리 그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네네. 신규성과 진보성 두 가지 측면에서 네네. 그 게임 아이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저희 연구를 좀 했고 네네. 그리고 저희가 또 업력이 20년씩 넘는 멤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네네. 과거에 겪었던 시행착오나 성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서비스에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 게임 업체가
그 게임들 각각의 이제 색상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뭐 특허청 것처럼 세계 특허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는 그 세계 표준 규정 이런 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쪽인지 왜냐하면 지금 게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네. 네, 예. 지금 그런 그래서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뭐 여러 진영들이 있긴 한데 네네. 이게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춘추 전국 시대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현재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좀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좀 드러났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나 뭐 큰 이제 프로젝트 메인넷 기반으로 프로젝트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는 가장 대중성이 있는 이더리움 메인넷에 출시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표준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non fungible 토큰이라는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라인이라는 회사는 링크 메인넷이라는 걸 가지고 네네. 또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뭐 이오스 진영도 있고 뭐 비트코인 진영도 있는데 그 다양한 환경이 지금 뭐 생겨나고 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유저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 그런 블록체인 그렇게 해서 가상화폐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 방식을 게임 업체에 이렇게 연계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가 들리는데요. 사실 5월 1일부터 이달부터 중국에서 그 디지털 위안화 이렇게 이제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 화폐가 되느냐, 자산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논란이 됐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화폐 기능을 좀 이렇게 국가의 그 법정 화폐로 이렇게 가고 자산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게임에 이렇게 페이 방식으로를 그런 쪽으로 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 말씀 주셨던 부분은 네네. 이제 CBDC라는 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실제 정부 주도하에 국가의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이해하고 있고요. 네네.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어떤 법정 화폐와 연결된다기보다는 그 유틸리티성, 그러니까 실제 유저의 편의성과 사용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게임 머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다양한 서비스들 뭐 여행 머니, 게임 머니, 뭐 스포츠 머니 형태로 다양화될 텐데 네네. 이런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서비스의 품질과 제품의 어떤 완성도와 안정성으로 이제 승부를 시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최 대표님이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말씀드려서 크게 우려할 바는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트리와 이렇게 장점 중에 하나가 최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게임에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제 모였다 이렇게 하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게임 업체를 알리면 그 회사의 제품, 유명한 제품 하면 시청자를 확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슈퍼트리가 지금까지 내놓는 뭐 슈퍼트리의 창업하고 나서 게임들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걸 좀 면면히 몇 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1년 전 3월 초에 그 크립토 도저라는 타이틀을 전 세계에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하고 저희가 이제 전 세계 1등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이런 얘기가 있죠. 그 하나 정도가 하나만 성공하면 실력이 아니고 운이다. 라는 뭐 표현들이 시장에서 저희 업계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네네. 연속해서 뭐 2연타를 치거나 뭐 후속작이 잘 되어야지 이제 너네 팀이 정말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후속 타이틀로 도저 버드라는 타이틀을 또 오픈했었는데 네네. 이 타이틀도 일주일만 전 세계 1등을 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등 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네네. 지금은 탑 10에 계속 유지를 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많은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그 화이트 페이퍼 백서죠. 네네. 사업 계획서를 이제 발표를 하고 ICO에 집중을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거기에 집중하다기보다는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로 좀 증명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 제품을 먼저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라이브 서비스를 한 팀이 그렇게 전 세계에 많지는 않고요. 네네. 저희가 그 중에 한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게임 업체들 이렇게 보면 소위 인기 있는 게임 하면 개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그 이렇게 이 게임의 연속성, 시리즈 이런 쪽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업체들이 그 특별히 슈퍼트리가 이렇게 관심이 되는 것은 이 분야의 그 전문가들만 구성돼 있다 하는데요. 그 몇몇은 좀 사람의 이름을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특이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보편화된
게임 가지고 개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저희 현재 이제 핵심 멤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인데 네네. 그 중에 꼭 이제 뭐 꼭 집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네네. 그 뭐 넷마블이나 한 게임 그리고 LG 소프트의 이제 업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꽤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그 아이템 거래소를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서비스 네네. 플랫폼을. 과거에 이제 아이템베이라는 회사가 뭐 1등이었죠. 거기서 이제 그 초기 개발하셨고 CTO 역임하셨던 분께서 6년 가까이 거기서 개발 서비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 기술이사님으로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LG 소프트에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그 글로벌 게임 사업을 하셨던 그 정성원 이사님께서 저희 회사에서 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네네. 사업을 좀 끌고 가고 계시고요. 네네. 예.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은 슈퍼트리가 지금 말씀하신 최 대표님 말씀하시는 업체보다 더 훌륭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모시게 된 배경인데요. 감사합니다. 본인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예예예. 예, 저는 그 이제 그 2000년 초에 네네. 그 NHN 네이버 한 게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병역 특례로 이제 서버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CJ 홀딩스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경영 기획이나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CJ ENM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글로벌 게임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스포트리를 하면서 되게 고생은 하고 있지만 되게 좋은 멤버들과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말 훌륭한 업체입니다. 이 방송을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마 게임 업체 관련해서 많이 보고 계신데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스포트리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겠습니다.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플레이뎁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고 최근에 뭐 한국 투자 파트너스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 등에서 이제 투자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제작했던 타이틀들이 이제 5월 말 6월부터 계속 출시가 될 텐데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트래픽과 매출 숫자로서 시장에서 좀 증명을 했을 때 더 관심을 가지고 응원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딱 해서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은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다시 안 나오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만간 좀 이렇게 모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배울 수 있고 시청자분의 궁금한 사항을 좀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한국경제TV 임시권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보셨습니까? 우리 최 대표님 앞으로 스포트리가 발전되는 모습 이런 것을 잘 지켜보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4차 산업의 유망 산업도를 이렇게 볼 때는 한국이 바이오 업체와 함께 이 게임 업체를 항상 뽑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그 우수성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한국 경제가 지금의 여러 가지 테이크업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바이오 업체와 게임 업체가 굉장히 급성장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예상들이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 시청자분도 오늘 나온 그 스포트리가 앞으로 발전되는 모습 이것을 지켜봐 주시고 스포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임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심 있고 또 이 이렇게 제품을 이용해주는 이런 모습이 스포트리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하나의 큰 보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특별히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스포트리가 더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최 대표님이랑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신 최 대표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이렇게 시청자분들 감사를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